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입추에 여지없이 참가해 주신 간부님들과 의자도 없이 선체로 강당 안팎에서 우리 대회를 경청해 주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들과 유족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정치원로, 역사학자 및 법률 전문가, 귀빈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국민의 민주당 원내 대표님 이원식 대표님 특별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원내 총무였었던 민주당 원내 총무이셨던 박상규 총장님 와 계십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의 토론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한일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동시에 우리가 당면에 있는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궁극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입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징용 피해자들이 요구와 위안부들이 집요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익 세력이 주도하는 일본 정부의 우리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적대 행위들은 우리 모두를 사실 걱정스럽게 합니다. 특별히 재무장을 서두르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동아시아 전체를 또 한 번의 전화의 경랑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일본과의 대치 국면을 보면서 일제징용 문제와 위안부들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양국 간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여 군사, 외교, 경제적인 첨예한 사안들을 공조해 나가야 하는 두 나라 간의 관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불과 17년 전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인 유태인들과 동구권의 징용 피해자들이 소송과 협상을 통하여 1999년 12월 30일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그 합의를 이뤄낸 장본인인 밥 스위프트 변호사가 여기 와 계십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50여 년 동안 유태인들의 경우는 그 당시 50여 년 동안 끝없는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그 합의를 일궈낸 장본인 중 하나인 밥 스위프트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는 유태인이 사건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의를 일궈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징용 문제 해결은 결코 정치 외교적으로 첨예한 사안이므로 징용 문제 해결은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히 첨예한 사안이므로 지극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비교적 간단한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대형 민사 소송일 뿐입니다.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고 계류되어 있는 강제 노역에 따른 체불 임금 소송들이 속속 최종 판결로 이어지면 그 판결들을 미국에서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즉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일본 기업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강제 노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온 부도덕한 전범 기업이라는 사실이 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불법적인 강제 노역과 불공정한 기업 운영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이 기업들에게 전 세계의 소비자들은 고운 시선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대법원과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지방법원들이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셔서 전범 기업들이 재산을 조속히 국제사회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이미 일본은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에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경청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2007년 전범 기업들에게 권고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본의 최고 법원이 우리 피해자들에게 전범 기업들에게 우리 피해자들한테 배상을 해줘라라고 명령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였어요.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어땠습니까?
우리한테 실제로 배상을 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토론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대법원도 2012년 판결을 조속히 확정하여 더 이상의 법정 공방이 불필요하도록 명쾌한 결론을 내주셔야 합니다. 현재 계류되어 있는 사건 심의를 하고 있는 하급 법원들은 사건의 심의를 지연시키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피고들의 사술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불과 5천여 명 남짓의 생존자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동안 하루빨리 해결돼야 합니다. 이 신속한 법 절차의 진행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의 창구가 필요합니다. 논리적이고 보편타당한 마무리를 주도해 나갈 이론화된 창구는 피해자 재단 형태로 만들어져 소송에 참여한 사회단체와 피해자 그룹 그리고 역사학자들 그리고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국 간의 민족 감정을 들쑤셔서 불필요한 공방을 벌이지 않고도 순수한 법 논리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비교적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그리고 강력하게 전범 기업들을 압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본격적인 법적 공세에 시달리게 되면 일본 정부는 서둘러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양국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면 한일 양국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지역에 강제 동원된 분들과 또 그 강제 동원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귀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해난 사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발표 시간은 30분이었는데 우리 이제 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호사님이 밥 스위프트 변호사님께서 발표 시간에 통역을 해야 되는 관계로 시간을 2배로 쓰셔야 되니까 제가 절반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오늘 동영상도 하고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 아마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시간을 하여튼 간단하게 줄여서 핵심적인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1938년도에 이제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갔고 모든 세대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조차도 모든 세대에서 한 명씩 다 국가에서 징용해 나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또 39년도에는 이제 실제 국민 징용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효가 돼서 실제 온 국민이 근 뭐 800만 명 이상의 온 국민이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 내지는 징병이 돼서 일본의 제국주의에 희생이 되었던 그런 우리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저희 선친께서도 실제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강제 징용이 되어서 일본의 그 야마우치현으로 이제 징용을 끌려갔어요. 야마우치현이 이제 탄광인데 저희 선친이 신각균 씨인데 저희도 그 집안에서 장자를 다 징용해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둘째지만 큰형을 대신해서 이제 징용이 돼서 일본의 야마구치현에 그 신천 탄광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끌려갔어요. 가 보니까 약 한 500여 명이 이제 저희가 있었고 그 중에는 영국군 포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 포로 150명도 이제 그 탄광에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간 계셨는데 거기에 끌려갔었던 이제 조선 사람들이 한 500여 명이 있었는데 500여 명도 나중에 이제 후 일담으로 들어보니 거기에 있던 분들이 뭐 한 절반 이상이 다 탄광일이 너무 고되고 영향은 없고 그래서 거의 다 절반 이상이 다 죽었다고 그러고요. 저희 선친은 이제 거기서 탈출을 해서 조선으로 왔다가 조선에 숨어 있는 금강산에 숨어 계셨는데 그리고서 다시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그 본 집을 자꾸 이제 압수색하고 거기서 탄압하고 하니까 다시 연락을 받고 자기가 숨어서 지내다가 말고 다시 이제 자수를 했죠. 그래서 천안 경찰서에 자수를 했더니 다시 그해 몇 달 있다가 다시 저 만주에 있는 소만 국경 저 흑룡강성으로 다시 이제 이번엔 징병이 돼서 끌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또 이번에는 소련군의 포로가 돼서 다시 소련으로 계속해서 북으로 계속 끌려가시다가 이대로 가서는 시베리아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다시 또 거기서 탈출을 하셔서
삼천리 길을 걸어서 밤으로만 걸어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1945년 9월이었었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저희 선친도 이제 이렇게 실제로 탈출을 하셔서 그나마 살으셨는데 실제 일본 지역에 끌려갔었던 뭐 수백만 명 중에 상당한 분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돌아오려고 했었죠. 돌아오는데 그때 조선에는 콜레라도 창궐했었고 또 조선으로 돌려보낼 만한 조직적인 기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배를 타고 오다가 해난 사고로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한 사례는 일본 정부가 일본에 남아 있었던 조선 사람들을 강제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계획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홋카이도 부분에 또 그 일본 혼슈의 제일 북쪽에 있었던 오미나토라고 하는데 동원되었던 그 조선인 노동자들은 거기에 탄광에도 근무했었지만 거기에 오마 철도라고 하는 철도도 부설하고 해군 기지도 건설하고 뭐 별그 미국 일본 군의 군사 기지를 건설하는데 동원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약 한 8천에서 12,000명까지 되는 사람들이 일본 정부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 8천에서 12,000 되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자기네들이 위험할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 쫓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분들을 전부 우키시마라고 하는 선박을 동원해서 거기 한꺼번에 다 배에 태웁니다. 배에 태울 때 그 근방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아오모리 인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이 배에 타지 않으면 이후에는 배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는 배급으로만 생활했던 사람들이 배급을 안 준다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족들 뭐 애들 할 거 없이 다 함께 이제 그 배에다 탔죠. 그 배는 그 원래 등록되어 있는 조선인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말하면 조선 사람들 또 뭐 거기 있는 애들 뭐까지 다 탔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6천에서 8천 명까지 그 배에 탔다고 지금 이렇게 봅니다. 그 배 톤수도 한 4천 톤 가까운 그런 배인데 타면은 한 10,000여 명까지 다 탈 수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이제 그때 살아남은 분들의 증언을 보면 뭐 지금보다 더 빡빡하게 입추에 여지없이 다 꽉꽉 채웠다고 그래요. 특히 애들과 어린이 여자들은 제일 배 밑바닥에 다 타고 그 남자들은 그 위층에 타고 이렇게 해서 꽉 타고 왔는데 원래는 이게 8월 22일 날 떠나서 부산에 가기로 한 이 배가 부산으로 안 가고 오사카 쪽에 있는 마이즈루라고 하는 항구로 이제 정박을 하게 됩니다. 항구에 정박을 하면서 이 배가 원래 마이즈루라는 항구가 군항이기 때문에 배가 가서 아무리 큰 배도 가서 금방 정박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거기에 정박을 안 하고 해안으로부터 한 300m 떨어진 배 한가운데 그냥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서 거기에 서 있는 동안에 해군 그 배 타고 있던 그 배 선장을 비롯한 해군 장교들은 조그만 배로 다 내려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분 있다가 그 배가 이제 폭파가 됩니다. 폭파가 되고 나니까 이제 배 안에 있었던 사람도 한꺼번에 다 이제 물에 빠지고 더군다나 그 배에 있었던 배에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배가 터지고 나니까 뭐 수면 위로 다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자애 어린이들 더군다나 뭐 짐까지 있고 하여튼 다 빠져 죽고 심지어는 밧줄을 이제 배에 들어져 있는 밧줄 같은 게 있으면 그 밧줄을 끄집어내고 그거라도 살겠다고 이렇게 매달리고 있으니까 일본 군 병사가 와갖고 밧줄을 끊어버리고 이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생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해안가에는 그때 일본 어민들이 있었는데 어민들이 자기 배를 가지고 와서 막 3명씩 4명씩 구출하고 가고 했는데 한두 번 하고 나니까 다시 일본 그 순시선 같은 배가 와서 위험하니까 어민들은 밖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민들이 자발적인 구조 활동조차도 사실은 중단된 채로 실제로 거기에 한 저희들 보기에는 현재 추산으로는 한 5천여 명 이상이 그 배에서 희생이 되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는데 현재 그 사건에서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배가 타게 되면 그 탑승자 또는 승선자 명부라고 하는 것이 한 3부가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하나는 현장에 남고
두 개는 함장이 가지고 가서 하나는 이제 내리면서 정박지에 건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리면서 이제 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승선자 명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일본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있고 다만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탑승했었다고 공개는 하지만 그 공개된 명단 자체가 사실 엉망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고 말하고 뭐 이러면서 실제 현재 일본 정부가 공개하기로는 한국 사람은 524명이 죽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공개하는 내용들이 현재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직도 우리가 불과 세월호 때문에 약 한 300여 명 죽은 걸로 온 나라가 이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실제 몇 년 동안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그 홋카이도 부분 또 아오모리 부분 여기는 엄청 춥습니다. 옷도 제대로 없고 겨울에도 여름에 입던 옷까지 하나 갖고 버티는 거 이렇게 해서 고생 끝에 해방됐다고 그래서 집에 돌아가려 하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바닷속에서 수장시킨 이런 일본 정부가 현재로는 일체의 정보도 공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정부나 국민이나 다 같이 나서서 사실 더 많은 조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 이후에 그럼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했냐?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 과거사 청산 관련해서 현재 한 72년, 90년도까지 현재 한 99년, 2000년도까지 진행된 지난번에 소송이 약 한 40건 정도가 됩니다. 2000년도에서 지금 이후에도 소송이 몇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40건 소송 중에 승소한 거는 거의 없어요. 한 건 정도 승소하고 한 건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최중심에서 패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본 정부가 현재 한국에 대한 또는 그 징용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즉 한일 간의 한일 합방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제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1990 다행히도 미국에서는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에 사실은 국가 간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었지만 99년에 이제 우리 이 헤이든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강제 노동을 동원한 기업이 미국 내의 주정부 사업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 노동의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먼저 보상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법 과정이 이제 드디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메릴랜드부터 시작을 해서 뉴욕, 메릴랜드주, 뉴저지, 웨스트버지니아, 뭐 매사추세츠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4년도에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가 메릴랜드주의 주 사업에 전철 사업에 거기에 이제 참여하려고 그러자 실제 소송을 내고 하니까 이제 그 프랑스 국영철도 회사 즉 아까 이제 우리 밥 스위프트 변호사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을 그 프랑스 국영철도로 실어 갖고 저 노동 현장에 이제 보내기도 하고 강제 수용소에 보냈을 때 활용되었던 그 프랑스 철도지요. 그 철도 회사가 이제 메릴랜드주에 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거 법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실제로 그 프랑스 철도 회사가 이제 다 배상을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게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현재 미국서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도 강제 동원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의 후신들 현재 우리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한국 내에서 적어도 이러한 배상을 하기 전에는 한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이라든가 만들어진다든가 혹은 이런 우리의 그 법적 결과를 토대로 미국 내에서 더 빠른 이런 배상을 받아내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걸로 지금 믿습니다. 사실 한국 내에도 감사합니다. 네, 한국 내에도 이러한 그 활동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명수 의원도 이 한국 내에 있는 전범 기업 한 60여 개의 전범 기업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고요. 여기 오늘 우리 회의에 참석하시는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이 한국 내의 전범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이들로부터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이 국내적으로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즌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쇠도 힘이 달궈졌을 때 때려야 이게 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와 계신 걸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이런 열의가 입법화되고 배상을 받아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힘내시고 좋은 성과 이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explain to you the genesis of the more than 1,000 cases that we have filed in the court in Seoul. 우리가 처음에 지금 얼마 전 1,000사건 이상을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하게 된 그 배경들을 설명하겠습니다. The case against Ferdinand Marcos of the Philippines that I litigated showed that a case on behalf of 10,000 victims could be manageably brought in a court and a ruling could be obtained and an award of damages for the victims.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을 상대로 약 10,000여 명의 원고를 규합한 이후에 그걸 미국 법원에서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The Marcos case, of course, was a class action, and in fact, it was the first class action in world history. 이 인권 소송이 인권 사건이 집단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법원에서 다뤄졌던 것은 마르코스 사건이 가장 최초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In 1996, I brought the first of many Holocaust cases against Switzerland, Germany, and Austria. 저는 1996년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Those were also class action cases. They were brough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purpose was to bring the maximum pressure upon those corporations and governments who had abused so many people during World War II. 2000년 당시에 끔찍한 피해를 입었던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독일의 기업 그리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기업 그리고 그 정부들을 강력히 압박함으로써 최종 협상을 일궈내자고 미국에서 정식으로 법정 제소를 하게 됩니다. The case against the Swiss banks was remarkable in several respects. First, it marked the first time that there had been a breach in Swiss banking secrecy brought about by litigation. 이 가장 처음에 시작한 스위스 사건은 스위스가 은행이 지켜야 되는 비밀 규정을 어김으로써 이것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조명받게 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The Swiss and others had committed financial abuses during World War II and its aftermath by not allowing the families of victims to recover monies that had been deposited in the Swiss bank accounts. 이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은행들은 2차 대전 당시에 많은 예금을 가지고 있던 유태인들이나 동구 유럽 사람들의 은행 구자를 이 사람들이 소멸돼 버린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은행 구자를 결국 꿀꺽한 그런 은행들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거죠. The Swiss banks, of course, could afford the very best lawyers and they put on the very best defenses.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y ended up settling for $1.25 billion. 뭐 스위스 은행들과 스위스 정부는 그야말로 기나성 같은 변호인들을 동원해서 방어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1조 2,500억이라는 돈을 내놓고 최종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And the banks were forced to disclose, not just several banks, but all banks in Switzerland were forced to disclose the accounts that had existed pre-war so that the heirs could obtain recovery of those accounts. 이미 2차 대전 중에 돌아가신 부모들의 구자, 은행 구자와 또는 보관된 귀중품들을
스위스의 약 27개 은행들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은행에게 그것들을 돌려줄 것을 이제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죠. And remarkably, the Swiss settlement was the first in history to be a whole country settlement. That is, it resolved all claims against all Swiss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이 사건의 특기할 만한 점은 스위스에 있는 모든 은행과 스위스 국가가 이 배상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The cases against German and Austrian corporations,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were also involved financial abuses. 스위스 은행을 제외하고도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도 스위스와 유사한 형태로 바로 그런 그 현금들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그야말로 노동 착취를 통한 사람들의 죄를 짓고 있었던 셈이죠. But the heart of the cases involved claims of abuse of slave and forced laborers. 이 사건의 가장 중심은 바로 피해자들의 강제 노역에 관한 거였습니다. And ultimately, we were able to recover $6 billion for slave and forced laborers. 결국은 6조라는 돈을 독일과 오스트리아로부터 받아냄으로써 그 두 개의 나라를 향한 그 소송은 마무리가 지어지게 됐죠. In addition, the Austrian and German governments participated in those settlements by putting up half of the settlement amounts. 그 정부는 독일 정부와 오스트리아 정부는 기업들이 내놓은 돈의 곱절을 더해서 결국은 기업이 반, 정부가 반을 배상금으로 내놓았죠. And in return for the payment of compensation to over 2 million victims, those countries received releases that were countrywide. In other words, they settled all World War II claims.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만은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내놓고 피해자 약 200만 명에게 배상을 주는 조건으로 배상을 내놓는 조건으로 오스트리아 정부와 독일 정부는 다시는 피해자들이 그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라는 그야말로 확실한 면죄부를 받아냈죠. Korea, of course, does not have a class action statute that we could use to bring cases involving forced labor during World War II. 잘 아시다시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에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또는 유태인들이 할 수 있었던 집단 소송 제도를 유용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So our litigation in Seoul, Korea was designed to bring a critical mass of litigation, more than 1,000 cases, against 69 Japanese corporations that had used forced labor, Korean forced labor, during World War II. 그래서 집단 소송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사한 그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원고가 필요했고, 그래서 의미 있는 1,004명이라는 원고들을 동원해서 69개의 피고 기업들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Initially, Michael Choi and I filed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but that was dismissed on forum non-convenience grounds. 아시다시피 저와 마이클 최 변호사는 2000년 초에 미국에서 소송을 했죠. We then considered suing in Japan, but the Japanese courts ruled that all claims by Koreans for forced labor were barred. 결국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진행한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우리 재판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므로 미국 법원은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에서 재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결을 했고 다시는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죠. In the year 2012, the Korean Supreme Court, in a case involving several forced laborers, ruled that the Japanese defenses based upon the 1965 treaty and the Korean statute of limitations were barred. 이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2012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은 1965년도의 한일 협정이나 또는 일반적으로 공소시효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었습니다. That decision led us to start filing cases and to work with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f Korean forced laborers in order to prosecute the cases here in Korea. 그래서 그 판결을 중심으로 그 판결 이후에 우리가 천사사건이라는 소송 사건을 서울지법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We have the ability to go to trial in those 1,000 cases and to prevail. 우리가 진행하는 이 소송을 분명히 승소로 이끌 수 있습니다. There are still many survivors who can testify as to the abuse they suffered at the hands of Japanese corporations, and there are also many expert witnesses prepared to testify. 우리는 지금도 많은 생존자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그 생생한 증언을 우리가 법정에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바로 이 징용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역사학자들이 증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재판에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Using, again, the same architecture of the Holocaust case and the Marcos case, we want to put on much of our principal case here through expert witnesses who are historians. 우리 유태인 케이스나 또 마르코스 대통령을 상대로 했던 케이스를 우리가 승소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역사학자들의 중요한 증언들을 이용을 해서 생생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법정에서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Historians have documented and written about the abuses suffered by Koreans to a great extent. 이 역사학자들은 여러분들이 또는 어르신들이 선친들이 생존자들이 잘 이해 못하시는 그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낼 수 있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증언해낼 수 있는 전문직인들이 있습니다. And there are historians prepared to testify as expert witnesses on your behalf from the United States, from Australia, from where else? Japan, and of course Korea. 지금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역사학자들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에 있는 저명한 역사학자, 또 호주에 있는 일본 바로 2차 대전 당시의 사건들을 연구해왔던 역사학자들, 또 일본에 있는 일본 역사학자들, 또 한국에 있는 역사학자들 모두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아주 훌륭한 증언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There exists a wealth of documentation in the hands of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s which show the individuals who were coerced into performing forced labor. 법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그 선친들이 또는 생존자들이 힘들게 그 과정을 거쳐왔는지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는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법정이 우리한테 승소 판결을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And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we are very hopeful that very quickly we will get access to the documents that the millions of pages of documents that have been collected by the Korean government. 우린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이 소송에 필요한
온갖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법정에서 우리의 그 사건을 아주 충실하게 또 충분하게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We believe that it is critical to the success of the litigation to have a consolidated trial on liability in all 1,000 plus cases.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시는 분야이긴 하지만요. 우리 재판은 결국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666건, 86건, 252건이라고 해서 세 개로 재판이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합해서 한 재판부가 판결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There is precedent for doing trials like this, notably the Nuremberg and Tokyo war crimes trials of 1946 and the Marcos case, which I tried in federal court in the United States. 이런 선례는 국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동시에 지금 제소되어 있는 많은 사건들을 하나로 합해서 한 재판부가 한 사건으로 심의하는 것은 이미 여러 개 판례가 있습니다. 옛날에 1946년도에 2차 대전 직후에 이루어졌던 뉴런버그 재판이나 또는 밥 스위프트 자신이 했던 마르코스 대통령의 재판, 하와이에서 했던 재판들이 바로 그런 법적인 개념을 이용을 해서 한 재판으로 최종 결론을 냈던 사건들입니다. The advantage of a consolidated trial is that we can tell the story of all Korean forced laborers, and we don't have to have a separate trial for every one person who suffered as a forced laborer.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아까 신 교수님 말씀했듯이 이게 수많은 사건들이 소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결국 2분, 3분, 5분, 10분 뭐 이렇게 온갖 한국의 변호사들이 일본에서 또는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소송을 해왔으나 뭐 거의 승소하지 못했고 2007년에 일본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는 승소를 못 해왔는데 요것들이 하나로 합해진다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은 여러 군데서 여러 변호사가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모아져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판례를 들어서 우리가 한 재판으로 한 재판부에 의해서 한 결론을 얻어내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nd a consolidated trial will also be fair to the 69 Japanese defendants because they have common defenses, and it would also comport with due process of law. 69개의 지금 피고 기업들도요. 결국은 자기들의 방어 수단이 똑같습니다. 좀 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뭉쳐서 한 사건으로 재판하는 것이 옳습니다. If we prevail on liability, as we believe we will, then damages can be handled under court processes through a special master or some other procedure that comports with Korean law. 이 재판이 결국은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를 따지는 바로 그 재판이 먼저 마무리 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재판부에 의해서 배상에 관한 것만을 별도로 재판할 수 있을 겁니다. Of course, filing a critical mass of litigation is important to accomplish a greater goal, and that is a global settlement for all forced laborers and the heirs of forced laborers. 이것도 중요한 컨셉이긴 한데요. 지금 천여 사건을 동시에 우리가 집단 소송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소를 해서 그러니까 69개의 많은 피고들을 동시에 공략하는 이것은 우리 사건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Just as occurred in the Holocaust cases, which were class actions, where only several individuals were named plaintiffs, there everybody who had suffered as victims was able to recover. 제가 번역을 약간 놓쳤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단 천여 명이라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송을 해서 갖는 그 의미는 바로 집단 소송이 갖는 의미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뭐 미국이나
다른 이 집단 소송이 있는 나라에서는 피해자 몇 명이 전부 나서지 않아도 피해자 유사한 그 피해자 몇 명이 법정에 제소를 해서 그 사람들이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실제로 소송을 한 사람만이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유사한 그 입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배상을 받는 그런 제도가 갖는 의미를 바로 이 1,004명의 사건의 소송이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The support of President Moon and the Korean Congress will significantly enhance our ability to create a global settlement with Japan and its corporations. 지금 이 현 문재인 정부가 갖는 입장과 대통령님의 생각이 우리 사건의 해결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분의 생각이 우리 사건의 해결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합니다. Efforts by the prior presidents of Korea in creating a settlement with Japan for forced labor were unsuccessful. 전 정부에서 시도했던 지금 일본과의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나 시도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실패해 왔습니다. And it wasn't simply the resistance of the Japanese. It was also the lack of leverage by the Korean government. 이것은 일본 정부가 협상을 거부했거나 대화를 거부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나름대로 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지렛대가 있었어야 됩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카드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다 할 카드가 없는 채로 이거 당신들 도덕적으로 우리한테 배상을 해야 되고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 우리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주장만 했지 이 사람들을 끌어안칠 수 있는 어떤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죠. The leverage to create a global settlement arises from your litigation, that is the more than 1,000 cases that we have filed in the Seoul court. 결국 우리가 천여 사건을 동시에 파일한 것 자체가 바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우리한테 그 일본 정부와 또는 일본 기업들과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우리한테 주게 되는 겁니다. We know that the Japanese corporations are unlikely to settle without the approval of the Japanese government. 일본 기업들은 지금 현재 전범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려고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But if they choose not to settle, then they run the risk of going to trial on a consolidated case of liability where they will lose, and the history of World War II will be written by a Korean court. 만약에 이 피고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고 정부의 눈치 보느라고 협상에 나서지 않고 이것을 기피한다면 결국은 한국의 법원으로부터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패소 판결은 이 기업들한테 심대한 영향을 줄 겁니다. We believe that the support of the Korean government is fully consistent with the position of President Moon for a two-track policy whereby the government can pursue military, economic, and social matters with Japan on one track, and this litigation can proceed on a second track. 우리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지금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일본과의 문화, 군사, 외교 교류는 지속하되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소위 두 개의 트랙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우리는 적극 지지하고 이 정책은 결국 우리한테 승리를 가져다 주리라고 봅니다. Our objective to achieve a consolidated trial on liability is critical to the success of the case. 이렇게 재판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군데군데에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 이것은 우리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어떻게라도 하나로 뭉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잘잘못을 가려내고
배상까지 결정짓는 그런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There is currently pending in your Congress a congressional resolution supporting a consolidation of all the cases and a common trial on liability. And we call upon the Congress to pass that resolution as soon as possible. 우리가 지금 바로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한 번의 재판으로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우리 국회가 의미 있다고 받아들여서 지금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nd we also call upon the Congress to follow up on President Moon's proposal to create a separate commission to deal with the forced labor litigation or to support the forced labor litigation that we are pursuing. 우리가 또 하나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재단 법인이 하나 만들어져서 우리 소송 사건만을 위한 나름대로 어떤 재단 법인이 이 사건의 해결을 이끌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그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A global settlement with Japan is achievable. 일본과의 불가역적인 최종 합의는 항상 가능합니다. We do. Yeah. We do not underestimate the pressure of conservatives in Japan that do not want any settlement with you. 절대로 일본 내에 있는 우익이 아닌 정말 정의로운 세력, 그 사람들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The risk to Prime Minister Abe of losing his conservative base can be overcome by the prospect of a consolidated trial on liability, which we believe will rewrite the history of World War II as between Japan and Korea. 아베 수상의 강경한 입장은 우리가 재판을 하나로 모아서 한 재판으로 이 사건의 모든 그 피해자들 규합한 이 사건의 판결을 우리 재판부가 주도해서 판결을 낼 수 있다면 아베 수상의 강경한 입장은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Just as occurred in the Holocaust cases, here a global settlement will resolve all issues involving World War II claims between Japan and Korea and lead to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countries. 이 한국과 일본의 지금 이 최종 재판은 또는 협상은 그야말로 다시 번복되지 않는 최종 협상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두 국가를 위해서도 좋을 뿐더러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And a global settlement can also address the claims of the comfort women and the claims of stolen art that the Japanese took from Korea and have on display in museums in Japan that they took between 1910 and 1945. 이 그야말로 최종 합의는 징용 문제뿐이 아닌 위안부 문제 그리고 문화재 수탈 문제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From a legal standpoint, closure of all claims is very achievable. It was actually quite hard in the Holocaust cases. 이렇게 그 최종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독일과 이제 합의를 이뤄내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뭐 분명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Closure can be accomplished by the Korean Congress passing legislation which requires that any claim be made against a settlement fund that would be created through a global settlement.
이 최종 합의라는 것은 국회에 법이 하나가 통과돼야 됩니다. 다시는 이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일본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다라는 법이 통과된다면 일본에게도 이것이 최종적인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최종 합의가 될 것이고 그 합의는 우리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그야말로 최종 합의를 위한 완벽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So in conclusion, I believe that the Holocaust cases serve as a good model for how we can put together a global settlement to resolve all claims regarding World War II between Korea and Japan.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 그러니까 유태인들의 사건, 독일과의 사건이 우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합의를 일궈냈던 그 당시의 배경을 이해하고 바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집행함으로써 이 사건의 최종적인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